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비뇨학과 박상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 박권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둘이서 전립선암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우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전립선암 관련된 치료와 추적 관리, 그다음에 항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과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박건호 교수님이 주로 이제 항암 치료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시고, 나온 또 기타 질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 전립선암 상태에서 수술적 치료에 대한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비교하였을 때 예후와 부작용 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이 전립선암도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가 개복 수술에서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복강경 수술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덜 침습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봇 수술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 손이 들어가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절개도 많이 해야 되고, 도구도 약간 투박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구멍을 뚫어서 복강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이제 복강경 수술인데, 이 구멍에다 이제 수술 도구를 넣다 보니까 마치 우리 그 튀김 젓가락처럼 긴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도구보다 정확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개복 수술보다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치 사람 손이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로봇 수술이고요. 로봇 수술 자체가 뭐 로봇이 자동으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의사들이 쓰는 도구가 조금 더 발전된 게 로봇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작대기 같은 수술 도구가 아니라 우리 요만한 조그만 로봇팔이 뱃속에서 사람 손이 움직이는 걸 똑같이 따라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을 잘라내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수술과 비슷하게 갈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을 조금 덜 다치게 하고 조금 더 출혈도 적게 하고 이래서 회복 면에서 있어서 기존 수술보다 조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전립선암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해부학적 구조 안에서 민감한 여러 가지 다른 조직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부작용에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 이제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수술 후에 외출 한두 시간도 어려울 만큼 요실금이 심하여 기저귀 착용으로 피부염까지 생겼습니다. 수술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전립선암 수술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이 요실금입니다. 요실금이 생기는 원리는 사실 전립선의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전립선이 요도에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 요도괄약근이라고 하는 마치 항문괄약근처럼 이 소변을 참아주는 요 근육이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을 전립선암을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립선을 잘라내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손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개복 수술에 비해서 로봇 수술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이 요도괄약근을 완전하게 전혀 건드리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수술 방법에서 약간의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지 5년이 지나서 피부염까지 생길 정도로 심한 요실금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5년까지 지난 상태에서 자연히 요실금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보통 최대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자연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5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는 스스로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이고, 이럴 경우에 뭐 약도 써보셨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인공괄약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요도에 저희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풍선 같은 걸로 감싸주는 이런 괄약근이 있는데요. 요 괄약근 수술을 통해서 만족스럽진 못하시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이 요도를 이렇게 평상시에 감싸줘서 소변이 덜 새도록 하는 그런 수술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게 보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셨으면은
인공괄약근 수술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음 질문은 이제 비슷한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조금 더 급성기 부작용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 후 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혈뇨가 나왔습니다. 수술에 문제가 있는 건지 혹시 암이 재발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혈뇨는 수술 직후에는 상당히 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립선이 방광과 요도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도도 잘라내고 방광도 잘라내서 이어붙이다 보면 아물 때까지 피가 좀 나는 수가 있습니다. 50여일 정도 됐다고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끝나신 상태에서 이제 혈뇨가 나는 건데, 다른 방사선 치료나 추가적인 치료 없이 이렇게 혈뇨가 나는 경우는 수술 부위에 앉았던 딱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나는 그런 별거 아닌 혈뇨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겨서 요로 감염을 통해서 또 혈뇨가 나는 수도 있겠고요. 아주 드물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재발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단기간에 나타나는 경우는 수술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감염과 같은 합병증 때문에 나타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번째로,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로 이제 완전히 암을 제거하더라도 이제 재발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환자분들이 다 말씀하세요. 전립선을 뗐는데 네. 왜 검사를 하냐? 네. 암이 다 제거됐는데 그러시는데, 사실 암을 완전히 제거했더라도 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수술 전에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뼈사진이라든지 있는데, 의학이 그렇게 발달한 것 같지만 사실 100% 완전한 검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MRI, CT, 뭐 뼈사진 이런 거에서 암이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세포 단위라든지 그 검사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암들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완전히 제거된 게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통해서 암이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립선암 수술하고 잘 지내시다가 10년, 20년이 지나서도 암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발은 1기나 2기나 어떠한 암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항암 치료 및 추적 관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은 노인암이라서 별로 독하지 않다, 순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인가요? 예, 그 노인에서 많이 생기는 암이긴 합니다만 사실 연령에 따라서 위험도라고 할까요? 그런 공격적 성향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로 이제 암의 분화도라고 하는 글리슨 스코어라든가 혹은 전이 된 암이라고 하면 뼈에 전이 된 그 개수라든가 또 뼈에 전이 된 부위가 이 척추부터 골반을 하는 이런 중심부가 아닌 그 부속기 뼈로 이제 전이가 되면 좀 더 예후가 안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라든가 혹은 전립선암에서 한 10에서 20%는 폐나 간 같은 내부 장기로 전이가 되는 드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안 좋다고 흔히 말하는 독하다고 말할 수 있지, 단순히 연령에 따라서 독하다 독하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립선암 2기로 로봇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바로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는지, 아니면 경과를 보고 수치에 이상이 있다면 다른 치료를 하는 건지요. 전립선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2기를 기준으로 국소암, 그 다음에 이제 3기 이상부터 국소 진행 또는 전이암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이든 어떤 수술이든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국소 치료라고 해서 국소암에서 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2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 치료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암의 특성상 요도 괄약근과 방광과 아주 밀접하게 이제 전립선이 붙어 있는데, 이 요도 괄약근이나 방광은 사실 너무 많이 잘라내면 기능적으로 손실이 올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절제면을 그 암하고 붙여서 자르는 그런 아주 수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제면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기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평균 10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암이 2기라 할지라도 잘라낸 절제면, 뭐 방광 쪽이든 요도 쪽이든 이 절제면 양성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통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2기라서 무조건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잘라낸 전립선암의 최종 병기,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기 암에서는 추가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 또 수술과 관련된 수술 후의 치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수술 후 호르몬 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앞에 전 질문에서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달리 전신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다른 암과 다르게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박탈시켜서 전립선암을 못 자라게 하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들은 보통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수술을 했더니 1기, 2기 이런 국소암이 아니라 약간 진행을 했거나 또는 임파선이라는 그 전립선 주변에 이 조직으로 암이 퍼져 있을 경우에는 요 전립선 부분만 치료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신에 있는 전립선암 혹시나 모를 암세포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치료도 이제 연속된 호르몬 치료, 수술 후 호르몬 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이분은 방사선 치료도 받고 1년 정도 호르몬 치료를 유지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PSA가 0.01로 잘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호르몬 치료의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혹은 다른 이상이 없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까지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호르몬 치료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이가 없는 전립선암에서 보통 이 정도시면 아마 3기 정도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조직 검사 결과, 이미지 결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최대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까지만 추가 호르몬 치료를 하고 아주 장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환자분의 상태가 뭐 전립선 이외에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다르겠지만 그냥 국소 전립선암 또는 국소 진행 전립선암까지 그러니까 3기 정도까지의 전립선암일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보통 한 1년 정도 하셨으면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2년 정도까지 한 다음에 치료는 중단하고 추적 관찰하면서 다른 병변이 생기는지 또는 PSA 같은 것이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수술 후 2년 동안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셨고요. 현재는 PSA만 체크하고 있다고 하셨네요. 근데 PSA 수치가 6개월 사이에 0.01에서 1.84로 올라갔다고 하셨어요. 이게 재발인지요? 언제부터 또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이 경우에는 아마 영상 검사를 같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은 이제 안 하셨다고 하면 이제 저 수치를 보시고 아마도 이제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영상 검사를 평가를 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병변이 있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재발에 준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설사 이제 눈에 보이는 병변이 없다 할지라도 전립선암에서의 이제 PSA 수치는 암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거의 이제 절대적인 수치라서 측정이 되지 않다가 1.84 정도까지 연속적으로 올랐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PSA 수치만으로도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다른 눈에 보이는 병변이 없다 할지라도 전립선 주변부로 우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전신 약물 치료인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보통 뭐 6개월에서 2년 사이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PSA 수치가 0.01로 감소되고 한다면 또 영상 검사와 PSA 수치를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병변이 생기거나 다시 또 연속적으로 오른다면 그때는 4기 전립선암에 준한 치료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과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은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뿌리 뽑는 목적의 국소 전립선암이 아니라 이제 전이가 확인된 사기 전립선암이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기의 전립선암에서 전립선암은 잠깐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남성 호르몬을 뭐 먹고 산다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그 자극에 의해서 이제 성장하는 암인데 따라서 남성 호르몬을 제거하는 그래서 남성 호르몬 박탈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성 호르몬 박탈하는 치료를 아직 안 했거나 혹은 남성 호르몬 박탈하는 치료를 해서 PSA가 잘 감소되어져 있고 어떤 영상학적 검사에서의 병변들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그런 경우를 이제 호르몬에 듣는다라고 해서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한 치료를 해서 호르몬을 박탈한, 그래서 표현이 좀 그런데 거세 수준의 가장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낮게 유지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SA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혹은 없었던 병변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호르몬에 듣지 않는다 해서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 혹은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밝혀지다 보면서 호르몬 불응성이라고 해서 호르몬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더 낮은 남성 호르몬 레벨에서도 병이 진행하는 더욱더 호르몬에 사실은 예민한 전립선암이기 때문에 그 둘의 부분을 과거처럼 아주 엄격하게 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래도 일상적인 치료의 전략을 짤 때는 저 두 구애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마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거나 치료 방향을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암은 항암 치료가 아니라 호르몬 치료를 한다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항암 치료는 하지 않나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르몬 치료가 주로 위주가 됩니다만 그렇지만 전립선암도 암은 암이기 때문에 암의 특성인 빠르게 성장하는 그 특성을 공격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것이 같이 적용되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도세탁셀이나 제부타나 같은 약은 현재도 일상의 진료 환경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는 전립선암의 항암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고령이고 3기시라고 이제 진단이 되셔서 수술을 받지는 않으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호르몬 불응 이후 자이티가와 도세탁셀로 치료를 했는데 도세탁셀도 이제 특별한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 흐름의 치료인 일반적인 남성 호르몬을 낮은 레벨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치료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 안드로젠 디피브레이션 세라피라고 해서 ADT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는데요. 그런 치료가 있고 그 일반적인 남성 호르몬 박탈 수준의 그 치료보다 더 낮은 레벨까지 더 낮추어 보주는 치료가 이제 자이티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남성 호르몬이 아예 작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목적의 치료제들도 요즘은 개발이 돼서 엑스탄디라고 부르는 약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세팅에서는 자이티가를 썼고 그 다음에 도세탁셀을 썼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탄디를 쓰게 되고 그런 두 가지 치료 이후의 치료에도 뭐 많게는 거의 30-40%까지 치료 효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치료를 이어서 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기타 관련된 질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대이며 최근 PSA가 12가 나와 직장 초음파 및 직장 수지 검사하였고 전립선 여부로 진단받아 치료하였습니다.
혹시 전립선 암일까 걱정이 되는데 직장 초음파와 수지 검사만으로 충분히 전립선암을 확인할 수 있나요? 사실 그 PSA라고 하는 게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이제 예후라든지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이 아닌 경우에도 PSA 수치는 충분히 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겨서 전립선 세포가 깨져버리면 그 피 속으로 이제 또 전립선 그 PSA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립선암과 전립선염을 단지 PSA 수치, 그 다음에 직장 수지 검사, 초음파 이런 검사들만으로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이 PSA가 정상까지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PSA가 정상까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다면 전립선암을 다시 의심해서 추가적으로 MRI를 찍어본다든지 또는 조직 검사를 해서 전립선암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최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전립선암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며 언제 시행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모든 암이 사실 유전자 이상에서 출발한다고는 되어져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서는 유전자 이상과의 관련성이 조금 더 이제 다른 암종에 비해서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현재 스탠다드한 치료 요법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방법이라고 지금 공고하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1차 치료로서의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하고 거기에 듣지 않는 이제 호르몬 불응성 시점에서 이제 하라고 권고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실제로 이상 소견이 발견돼서 치료로 연결되는 경우는 20, 30%가 채 되지 않고 무엇보다 기존의 치료 요법보다 더 우수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리고 저런 유전자 검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액이 급여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이 되는 시점에서 자이티카나 엑스탄디나 도세탁셀 같은 스탠다드한 치료를 하고서도 진행하는 시점 정도에서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합당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립선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전립선암은 아주 순한 암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암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 전립선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4기의 전립선암을 돌보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전립선암은 우리가 4기 암이라고 하면 대단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긴장을 하시는데 보통 그 병의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3년에서 5년 정도는 4기라 할지라도 생존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 사실 전립선암 때문에 문제가 되기보다는 의외로 다른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문제가 더 빨리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되 너무 극단적으로 치료에 올인하거나 혹은 반대로 또 치료를 쉽게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일상생활도 병행하시고 그러면서 이 전립선암 외에 다른 건강 여러 가지 혈압의 조절이나 당뇨의 조절 혹은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골다공증이나 근손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칼슘 제제나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을 적절히 하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전립선암에서는 이 치료 구체적인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네. 수고 많으셨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